자, 새로 오신 분 자기소개 한번 하고 합시다. 여러분 자기소개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제 내 할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뭔가 실시간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저쪽 방 컴퓨터를 쓰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 방에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면 저번 주에 했었던 거를 좀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할 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아들러 아주 간단해요. 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원인론이 있고 목적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상 먼저 이 정신분석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원인론은 간단해요. 그냥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겠습니까? 과거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과거를 알아야만이 현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원인론이에요. 목적론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목적을 설정을 먼저 해놓고 그 목적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어떤 뭐 불안감이라는 둥, 뭐 무슨 우울감이라는 둥, 뭐 공포심이라는 둥 여러 가지 이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목적론이라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심리학을 그냥 원인론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목적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히키코모리가 있다. 맨날마다 방 안에 갇힌 채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원인론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떤 일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정신분석도 하고 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핑계 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적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원인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부정. 난 저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나를 규정하느냐 아니면 지금 나는 얼마든지 나 스스로 나를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항상 지금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는 과거에다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일 뿐.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더불어서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왜 생각하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뿐, 뭐 지금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다가 자꾸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뭐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식의 원인론은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를 갖다가 지금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해석하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좀 지배를 받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짜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은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요새 그 뭐냐, 그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웬만한 말은 다 이 사람 말이에요, 그거. 다 이 사람 말이고, 또 이 사람 하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도 생각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들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뭐냐면은 뭐 그냥 내가 이제 평소에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 뭐 생각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행동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웬 할머니가 탔어. 그 할매가 진짜 완전 할매야. 그냥 할매가 아니고 진짜 상할매야, 상할매. 그래가지고 그 할매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켜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안 비켜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안 비켜주는 사람은 안 비켜주는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비켜주는 사람은 또 비켜주는 사람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말이에요. 그 생활 태도 양식 같은 거, 그걸 보고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저러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저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짜지는가? 기억나시려나? 기억납니까? 안 나죠, 이거?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이거. 자, 아가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아가톤은 뭐라고 얘기했죠? 선이라고 했어요. 선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냥 뭐 올바름, 뭐 정의로움, 뭐 이런 걸 말한다고 했나?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뭐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돼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 오케이? 좋아. 그래서 나한테 득되는 거는 선이고 득되지 않는 거는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통 이제 이 뭐냐 이 생활 양식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다가 이 아가톤을 갖다가 중심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하나 죽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겠지만 걔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가톤의 수행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히키코모리 입장에서도 왜 맨날마다 방 안에 갇혀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걔는 그 상태를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이득이 아니냐?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선이고 나한테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가톤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생활 양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 되고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가를 결정하는 자 누굽니까? 엄마가 정해줬어요? 뭐 우리 아빠가 정해줬나? 뭐 학교 선생님이 정해줬나? 아니라는 거지. 누가 정해줬어요? 내가 정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정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좀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그 뭐냐 남 탓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걸 갖다 약간 좀 배제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나의 과거에서 뭐 어떤 이유를 묻는 것도 좀 배제하려고 하죠. 자, 이게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경험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책을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오케이? 좋아. 잘 들려요, 근데 이거?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네. 자, 잘 들릴 거라고 믿고 또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사람이 한번 생활 양식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오늘 정말 열심히 본 영화가 타짜, 타짜를 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타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자, 타짜를 보면은 막 도박하는 애들 되게 열심히 나오죠. 자, 열심히 화투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화투 치는 놈들은 매일같이 생각을 하죠. 이번까지만 요만큼만 돈 따면은 그래도 요만큼 돈 따면은 이제 그래도 이 정도는 더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화투를 튼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스스로도 알아요. 이거는 바른 삶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좀 더 괜찮은 삶,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은 그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결국 타짜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그걸 바꾸지는 못하죠. 실패하죠. 손가락을 자르라고 얘기를 해요. 손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있겠냐고 말하면서. 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용기가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변하지 않는 거는 네가 자신이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을 하게 되죠. 자, 인간은 그 용기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생활 양식을 바꾸고 싶어요. 좀 더 올바르게 살고 싶고, 좀 더 다른 게 살고 싶고, 좀 더 뭐 제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뭐가 올바르고 뭐가 뭐 제대로인 건지 뭐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나가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용기를 못 낸다. 왜 용기를 못 낼까? 간단합니다. 타인에게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용기를 못 낸다고 하죠.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인간관계의 문제다.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왜 인간관계가 너한테 용기를 못 주느냐, 이거 의외로 되게 쉬워요.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자,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 타인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 있고 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항상 내가 너를 존중해주고 너도 나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떤 얘기가 많이 생기게 되냐면은 오지랖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놈의 오지랖이 문제야.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을 하나 몰라. 남의 오만 간섭을 다 한다. 진짜 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내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상담 같은 걸 이제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왜냐면은 그런 걸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 말은 안 듣고 지가 더 씨부리고 앉아있다. 지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관계는 이제 안되면다로 가는 거예요. 봐봐, 맨날 이런 식이야. 내가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요새 일이 잘 안 되고 너무 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듣는 새끼는 뭐라고 한답니까? 야, 나는 새끼야. 옛날 더 힘들었어. 야, 나는 새끼야. 옛날에 더 힘든데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면서 지 얘기하고 앉아있어. 아니, 내가 얘기 들어달라고 했지. 누가 무슨 뭐 지 얘기하라 그랬나? 근데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후회되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뭔가 용기가 내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좀 뭐, 그래서 이제 뭐냐, 뭐 인간관계의 문제다. 뭐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도 온다고 얘기를 하죠. 뭐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도 뭐 그 사람 앞에서 되게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열등감을 하나 얘기했었죠. 열등감은 무엇이냐? 남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주관적 감정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키가 160인 남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게 그렇게까지 열등감을 느낄 문제인가? 그게 그렇게까지 열등한 문제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웬만한 가수들 되게 키 작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러면 왜 그런 거 느끼게 되느냐? 자, 키가 작으면은 무조건 열등하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 같은 건 없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약속처럼 정해져 버린 거라고 보는 거죠.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이제 키 작으면 뭐 루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말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마치 뭐 진실인 것처럼 해버렸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느낄 이유도 없고 그거는 그냥 무엇이다? 비교해서 생기는 주관적 감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면 무엇이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치 판단과 관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네가 느끼는 주관적 판단이고 그냥 가치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게 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얘기했죠? 열등 컴플렉스를 얘기했죠. 자기 열등감을 막 변명 삼아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을까? 내가 취직을 못한다고 해봅시다. 자, 내가 있는데 취직을 못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취직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들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냥 전형적인 자기계발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자기계발서에 그냥 뭐 원조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항상 핑계 대기를 좋아하거든요. 남 탓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과 남 탓을 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내 잘못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네가 져야 돼요. 근데 네 탓이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네 탓인 거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뭐만 하면 남 탓을 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취직이 안 된다. 오만 핑계 다 돼요. 뭐 어머니가 가난해서, 집이 못 살아서, 뭐 학벌이 모자라서,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A라서 B를 할 수 없다. 나는 A라서 B를 할 수 없다. 그럼 이 말이면 뭐냐면은 나는 이 문제만 없어지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면 또 무엇이냐? 나는 A에게 가려져 있는데 그 가려져 있는 것만 치워지게 되면 나는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등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핑계를 대봤자 이 자신이 나아질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걸 아들러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죠? 이거 두 번째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불행자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었죠. 자기 열등감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자기 불행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도 살면서 한두 사람은 분명히 만나봤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사람들 말이죠.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잡아 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까지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도. 자, 열등감이든 불행자랑이든 뭐 열등 컴플렉스든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뭘 해? 비교를 한다고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엄마 친구 아들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하고 경쟁해봐도 답도 없어요. 걔는 못 이겨. 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락강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는요 팔루스예요. 그거는 기표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그런 애는 없거든요. 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게 엄마 친구 아들이야. 오케이? 좋아. 락강 열심히 봤죠. 내가 다음에 이번 주 중에 또 실제게 찍어서 올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 라이브 한번 더 하자. 라이브 하면서 락강 이론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오케이 2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면 되고 오케이 좋아. 지금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좀 뒤에 걸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스톱하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 이거 약간 좀 딜레이 있습니다. 딜레이가 한 3초인가 4초 정도 있을 거예요. 한 3, 4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다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나와 너를 비교하니까 문제라고요. 나와 너를 비교하니까 문제라고. 그럼 누구를 비교해야 돼? 너를 비교하지 말고 현실의 나와 그리고 이상적 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셀프.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라고요. 나와 나를 비교하라고 쓸데없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게 진정 의미 있는 비교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도 뭐는 생긴다? 열등감은 생긴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열등감, 이때 생기는 열등감은 자기 파괴적이지 않아요. 훨씬 더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열등감이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제일 최악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 투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권력 투쟁은 뭡니까? 나와 너가 대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한 놈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진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복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제일 흔하게 드러나는 이 관계가 제일 흔하게 드러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죠. 봐봐. 아들이 있어. 엄마가 있어. 자, 엄마는 맨날마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 봐봐요. 내가 락강이랑 아들라를 내가 한번 섞어볼게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론이 활용되는지. 가만있어 봐. 오늘 그분 오셨나? 학생? 이름 뭐더라? 한저였나? 한조였나? 그분 오셨어요? 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손을 빡빡 들어요. 손을 빡빡. 자, 그 학생이 왔으면 좋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학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아무튼 섞어볼게요. 자, 간단합니다. 자, 아들이 있고 엄마가 있어. 자, 아들은 나이고 엄마는 결국 뭐다? 타인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열등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의 거울 이미지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거울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게 되죠. 엄마가 가져온 이 거울 이미지 같은 경우를 이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엄마가 가져온 이 거울 이미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엄친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엄친아라고. 자, 그래서 엄마는 이 거울 이미지를 갖다가 자기화 시키게 되는 거죠. 이때 아들과 이제 엄친아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대립이 생기는 거죠. 자, 아들이 있고 엄마가 있고 나가 있고 타인이에요. 하지만 이때 엄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게 되고 이 거울 이미지가 바로 이제 엄친아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엄마가 자기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엄마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와 얘하고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마치 엄마의 겉에 씌어져 있는 어떤 뭐 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칼용식으로 얘기하자면 페르소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자, 그런데 이 애 같은 경우에는 락강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얘는요 실체가 없어요. 얘는요 실체가 없다고요. 얘는 누군지 몰라요. 엄마는 맨날마다 엄마 친구 아들을 얘기하지만은 걔는요 존재하지 않는 애예요. 뭐만 있으니까요 기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친아가 뭡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서 정말 본 적 있어요? 그런 애는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기표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 그 기표와 뭘 한다?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 뭐가 생기냐? 권력 투쟁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아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질 수밖에 없냐면은 실체가 없는 거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상대를 알아야 뭐가 되는 건데 실체가 없다니까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인간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가지고 뭘 해도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이상에서는 나는 결국 이 엄친아보다는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은 항상 뭐한다? 얘가 패합니다. 패해요. 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져버린 이 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복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엄친아 가져온 이 엄마한테. 그래서 가출하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다? 나와 나의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나. 그게 최고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저번 주 거 정리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아무튼 그 다음 또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인생의 과제라고 했었죠. 자, 사람은 전부 다 살아가면서 해야 한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일의 과제. 두 번째, 교우의 과제. 세 번째, 사랑의 과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 어떻게? 그냥 사람들하고 함께 일 잘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또 욕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감당해내고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나의 인생의 과제. 교우의 과제. 뭐 친구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헛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함께 잘 지내볼 수 있고 또 뭐 좀 더 깊이를 가지고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뭐다? 사랑의 과제라고 얘기했죠.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다? 가족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사랑의 과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느낌. 그때 사람은 사랑을 실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좀 구속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구속은 여기 이 3번에서 제일 많이 생기게 되죠. 내가 계속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타인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자, 과제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가 잘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는 내 과제만 하면 돼. 너는 너 과제를 하면 돼. 근데 내가 자꾸 네 과제에 참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엄마들. 자, 이게 바로 참견이라고 봐요. 아들은 그 애를 제일 많이 들거든요. 자, 이게 내 과제인지 네 과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네가 그 과제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공부 안 해서 인생 망하는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구의 과제다? 아이의 과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들러의 이론에서 이 인생의 과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 5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인생의 과제. 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너는 나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섭한다? 사랑한다는 뭐, 이유 뭐 하나만으로? 그래서 간섭하고, 또 간섭하고, 간섭하고. 그러면은 간섭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간섭 당하니까 개 피곤하고. 간섭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간섭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 난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말아먹었어. 난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희생했어.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또 간섭 당하는 애는 어때요? 진짜 더럽게 부담스러워.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분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에요. 각자가 이 세 가지 과제를 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저번 주까지 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할 거를 새롭게 해봅시다. 미성년자도 간섭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뭐 간섭이라고 하는 걸 이제 도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겠죠. 뭐 애도 분명히 느끼지 않겠어요. 뭐 이게 이제 나한테 무조건적인 간섭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냐. 자, 그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이에요. 어디까지가 오지랖이고 어디까지가 오지랖이 아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 말이죠. 자, 일단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분리해라는 거죠. 좋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야 할 것인가?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는 거죠. 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뭐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다들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모르죠. 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를 거야. 그 약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자기 욕망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현실에서 그게 일어나는 게 가능한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락강수교로 얘기했을 때 자기의 욕망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실제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들러는 락강은 아니니까, 구조주의자도 아니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좀 더 약간 좀 실존주의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사람이라서, 자, 아무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남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정해져 있는 루트를 따르면서. 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정욕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인정 욕구가 뭐라고 얘기했죠? 말 그대로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그냥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걸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난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왜 인정받고 싶으냐? 그 인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지위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들러는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부정해요. 이딴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런 것일까? 타인에게서 인정받기를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칭찬받기 위해서다. 뭐 타인의 기대를 뭐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산다라고 보는 거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너는 항상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미움받기 싫어서. 그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미움받기 싫어서.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게 싫어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두한테 잘 보이면 되겠네요. 그죠?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면 돼요.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보통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착한 어른 컴플렉스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모두에게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애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역시 더럽게 피곤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애들 피곤해.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도 없고, 맨날마다 다 좋게 좋게 보이려고 하니까 맨날 이용당하기만 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막 힘들기도 하고, 뭐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타인에게서 미움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미움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걸 해야 돼요. 과제를 분리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일의 과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상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어떤 일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미움받기 싫은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면서 전부 다 해주겠죠. 자, 근데 아들러식으로 얘기하면 야, 진짜 어려운 거 시킵니다. 자, 과제를 분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야.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과제를 분리하라고요. 그거 내가 괜히 해줘가지고 쟤한테 막 뭐 무슨 뭐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막 보상받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렇게 하면 너는 걔한테 잡힌다고 보는 거죠. 네가 한 번 해줘봐라. 그럼 또 해줘야 된다. 또 해줘봐라. 또 해줘야 된다. 어씨 짜증나게.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 왜 자꾸 나보고 네 일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야. 짜증나게. 자, 아무튼 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과제 분리하래요. 그냥.
과제 분리하고 뭐 미움 받더라도 그냥 용기 내 가지고 그냥 뭐 네가 그냥 아우 나 싫다고 나는 그냥 내가 내 일만 하겠다라고 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움 받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들러예요, 그냥. 이 사람의 논의는 한국적이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런 이야기. 특히 그러니까 요새 애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마인드가 이쪽 마인드가 맞아, 확실히. 근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한 80년 정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 이전 세대들은 너무 자기 위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를 갖다가 뭐 둘, 다수 해가지고 자꾸 남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가만 우선이다? 나 자신만 우선이다. 근데 자꾸 그놈의 그 인정 욕구에다가 집착을 하게 돼버리게 되면은 내가 남한테 잘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나는 그 사람한테 손에 쥐인다라고 보는 거죠. 어. 결국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수평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이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의 인정을 자꾸 갈구하게 돼버리면은 얘는 얘가 어떤 애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인정을 되게 바라는구나. 그럼 나는 얘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주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냥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로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도 한 번씩 그런 게 한 번씩 나오는데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내 손아귀에 제일 잘 쥘 수 있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사람의 욕망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망만 잘 알게 되면은 내가 마치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내가 인정을 해주면은 마치 네가 그거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뭘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뭐 타인의 욕망을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휘어잡아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뭐 그런 식의 드라마도 하나 있었어요. 넷플릭스에 가면 있거든요. 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 보면서 또 역시 그런 거구만. 그러니 그러지 않으려면은 그냥 자기가 좀 더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러라는 새끼는 맨날마다 그러면 지만 얘기하는 새끼냐? 그런 새끼였으면은 이게 애가 그렇게 뭐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좀 이제 기다려 봐봐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이제. 일단 포인트는 알겠죠? 과제를 분리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출발점인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하고 아예 관계를 안 맺고 살 거야? 뭐 남하고 아예 뭐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하지. 당연히 안 할 리가 있겠어. 인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멈췄으면요, 이 사람은 가루가 되게 까였을 겁니다. 가루가 되게. 자,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신분석 얘기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겁난다고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 내가 책 하나 더 골라줄까? 책 하나 또 되게 재밌는 책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시리즈 책이에요. 되게 권수가 많아. 되게 얇은 책인데 일단 나는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책인데 이게 권수가 정말 많아요. 1번부터 한 20번, 22번까지 있나? 그냥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어이, 왜 같은 게 2개가 있지? 또 연극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총론,
나 같은 게 두 개 있다라고 하는구나. 오늘 처음 알았다. 나 오늘 처음 알았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왜 같은 게 두 개가 있지? 아무튼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뭐 저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사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상 심리학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학지사에서 나온 거고. 되게 재밌어요, 저것도. 자, 아무튼 다시 근데 왜 같은 게 왜 두 개가 있지? 나 미치겠네. 나 환장하겠다, 진짜. 이걸 또 저기서 알아봐요. 또 나보고 또 얼마 잔소리 하겠어. 나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진짜 환장. 자, 공동체 감각이란 무엇인가? 뭐 간단해요, 그냥.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관계의 목표로 이제 공동체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갖다가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공동체 감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에서는 자,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1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저번에 봤었던. 그런데 2부에서는 봐봐요. 똑같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인간관계라고 해봅시다. 그럼 반대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나, 내가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원천, 그런 것도 어디서 찾아올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뭐 간단해요, 그냥.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에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뭐 친구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소속감이라고 얘기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것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보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전에 얘가 얘기했죠. 인정 욕구가 있다고. 얘와 얘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감각은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좀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냥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소속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 뭐 우주 만물 뭐 그런 말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인정 욕구는요, 한 특정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야. 너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그걸 그 포인트에다 맞추면 돼요. 하지만 공동체 감각은 좀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타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심을 좀 넓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자가 자기 중심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돼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니면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자, 여기서 타인을 갖다가 집착하듯이 바라보면 안 되고,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약간 좀 스님 같은 느낌이야. 약간 좀 위아더 월드인 거죠. 이게 약간 좀 마이클 잭슨 느낌이에요. 이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공동체 감각이 없이 그냥 인정 욕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정인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특정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 시선을 신경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자기를 중심에 놓고 나가 좀 더 잘 되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를 분리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시 아까 전에 회사 예를 들어 봅시다. 참고로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란다. 나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래서 회사 예를 들기가 좀 어렵네. 뭐 드라마에서 본 정도로 뭐 주사 들은 정도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 사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상사가 있다고 해요. 이놈이 자꾸 자기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거기서 정말 벗어나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꼭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학교 같은 데 간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자,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잘 보이면 네가 다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줄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여서 저 사람이 일을 계속 해줘? 뒤를 좀 봐줘? 계속 해줘? 따까리 좀 해줘?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정말 내를 책임져 줄까?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너는 과제를 분리 못했어. 네 일과 저 사람 일을 분리 못했어.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인정 욕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전마의 인정을 얻으면은 네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인정 욕구야. 인정 욕구는 너를 망칠 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하면 너는 항상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네가 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너와 그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뭘 가지고 있어요? 카드를 치게 되는 거죠. 네 욕망을 알아버렸으니까. 그럼 잘 보이려고 애쓸 테고. 하지만 그 모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냥 뭐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너는 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 더 붙어요. 너는 세상의 중심은 될 수가 없다라고도 말을 하죠.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만 될 수 있을 뿐 세상의 중심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뭐 인정을 얻는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만 뭐 이득을 보겠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아까 말했잖아. 위아더 월드라고. 공동체에게 공헌할 수 있는 거. 내 스스로 인생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속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약간 좀 두리뭉술하죠. 다시 또 그 회사원으로 가봅시다. 자, 내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해봅시다. 잘렸어요. 그럼 어때요, 세상이? 아씨, 역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은 쓰레기 같고 완전 망한 것 같아요. 요새 그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던데, 인터넷에. 되게 많이 올라오던데. 얼마 전에 본 것도 어떤 한 사람 진짜 좀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하긴 뭐 한둘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아무튼 잘렸다고 해봅시다. 나는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겠죠. 나는 뭘까? 나는 쓰레기인가? 근데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작은 공동체에 불과한 거야. 더 큰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보면은 너는 소속되지 않는 자가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거지.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사 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빵을 하나 사 먹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점원과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 파리바게뜨 그 가게에다가 빵 가져온 사람도 있잖아요. 트럭 운전수도 한 명 있죠. 트럭 운전수가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회사도 하나 들어가야 되죠. 또 어딘가에서 빵 만드는 새끼 있겠죠. 또 빵 만들려고 또 무슨 뭐 공장 돌려야 되겠죠. 기계 고치는 놈이 있겠죠. 또 기계 돌리려면 또 전기가 필요하겠죠. 또 전기 만드는 놈도 있겠죠. 막 오만 가지 것들을 한번 다 크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에 네가 소속되어 있음을 안다면은 네가 요만한 거 하나 붙잡고 거기에다가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만한 요 공동체에다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애는 여기에 소속감을 얻지 못해가지고 뭐합니까? 운둔하는 새끼도 있고 어떤 애는 요만한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가족들을 좁히는 놈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엄나면 또 학교라고 하는 요만한 공동체에서 지가 왕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새끼도 있고요. 그 당하는 놈도 있고 하는 놈도 있을 건데 다 무의미하다. 이따만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또 갔다 해봅시다. 선생님은 절대자예요. 요즘도 그런가? 옛날에는 절대자였죠. 아, 또 열받네. 옛날에 하긴 뭐 그렇긴 하죠. 나도 개인적으로 아들의 이론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앞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내용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들이.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입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이야기가 좀 추상적이에요, 이게. 내가 추상적인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그래서 그냥 끝낼까 하다가 그냥 뒷부분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내 옛날에 학교에 갔어. 옛날 학교는 맨날마다 때렸거든요. 그래서 나 옛날에는 학교 가면 맨날마다 맞고 시작했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가면 하키 쳐가지고 나를 때렸었거든요. 그 씨발놈이. 자, 맨날 그래 나보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은 그 절대자이자 권력을 가진 자. 그렇죠? 나는 선생님한테 항상 찌그러져야 하는 자. 네, 그 새끼네. 강씨는 초등학교고 맨날마다 맞고 지냈던 그때는 중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남중은 맨날마다 애들이 학교에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요, 일단 매일매일 저 패고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 주로 두고 다니는 게 뭐 하키채 이게 제일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썼더라. 그 알루미늄 야구 빠따 이런 거, 잘 안 부러지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막 때리더라고. 근데 봐봐. 그것 또한 학교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의 논리인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로 가봅시다. 학교에서는 선생과 내가 수평적이지 않아요. 수직적이거든요. 근데 사회라고 하는 곳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지난해는 어때요? 맞네. 이게 주황색 이현주 씨가 있고, 보라색 이현주 씨, 두 님이, 두 분이 다르시구나. 맞네. 어떻게 같은 이름이 이때까지 계속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야, 이것도 참 또 재미있는 또 참 인연이군요.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이 누구죠? 빨리 얘기해봐요. 저요 해봐요. 구분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구분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오케이. 주황색 좋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뭔가 좀 위기를 느끼게 되고, 좀 공경에 치이게 되고, 그래서 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더 큰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더 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뭘 가져야 돼?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동체 감각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작은 요 안에서 뭐 회사, 가정 이런 데에서 내가 아주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여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여 거기에 사로잡힌 채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인즉슨 더 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는 거기에 소속되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각적으로 느끼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리뭉실하죠. 진짜 아까 말했던 말 맞다나 뭐 위로는 안 됩니다. 뭐 칼륨도 크게 위로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락강이 더 나을 수도 있을걸요, 아마. 락강 씨로 보게 되면요, 이게 너무 지독해가지고 진짜 너무 현실적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좀 더 여유를 내가 한번 줘볼게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이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아요, 다시. 과제 분리해야 되고, 서로 간에 협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가 수평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과제 분리가 잘 안 되느냐? 자, 다시 말하지만 과제 분리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과제 분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항상 남의 과제에 간섭을 하고 있잖아요. 맨날마다 간섭한다고요. 남한테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언제 내가 그 간섭을 내가 제일 많이 하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명절에 제일 많이 하잖아요. 명절에. 명절 안 그래요? 명절에 맨날 가가지고 뭐 사촌들 조카들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요 이제는. 자, 근데 나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안 하면 왜 하는지도 알아요. 그 말 안 하면 할 말 없거든. 근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제에 개입을 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당신이 뭔데 왜 자꾸 내 취직에 간섭을 하고, 당신이 뭔데 왜 자꾸 내 결혼에 간섭을 하느냐, 그건 내 과제야 당신 과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자 봐봐요, 간섭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간섭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심한 간섭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아, 너 요새 뭐하니? 저요? 좀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 정말. 그럼 뭐 너 우리 아들한테 가서 공부하는 거 좀 배워보지 그러니? 우리 아들은 이번에 어디 취직해가지고 정말 잘 됐어. 아니면 우리 아들 이번에 행정고시 붙었잖아. 거기 가서 물어봐. 그러면 우리 애가 너한테 정말 잘 얘기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본 적 있거든. 라고 말하는 사람. 뭐입니까 이게?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위에 있는 내가 너한테 간섭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위에 있는 내가 너를 낮게 보고 너를 이끌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여기서 뭐가 생겨? 열등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하지만요, 수평관계가 되면요, 오지랖이 안 생겨요. 그럼 뭐 앞으로 영원히 오지랖 하지 말고, 뭐 영원히 남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뭐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 수직 관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지랖이라니까. 이게 오지랖이고 간섭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얘한테 열등감을 만들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그러니? 이렇게 하지 그러니? 얘는 뭐 낫지 않지 그러니? 그건 오지랖이에요. 나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 더럽게 짜증나 그거.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상대방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말이에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진 않겠지만 내가 네 말을 들어줄 수는 있어. 좀 더 내가 자신감을 불어줄 수도 있고, 남 얘기를 할 때 남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지. 맨날 지 얘기하는 놈이 있거든요. 제가 요새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면은 그 말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나는 더 힘들었어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직적 관계라고 보는 거죠. 응? 알겠죠? 오케이? 쉽죠? 이것도 뭐 지나칠 정도로 뭐 추상적이진 않아요. 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다시금 말하지만 어떤 철학적 맥락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에 적용이 돼야 돼요.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지식을 배우는 거고, 그거는 씨잘데기 없는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뭐 실천까진 바라지 않아. 그래도 내가 뭐 이거 들었다고 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우리 모든 인간 사회가 다 위아더 월드 했겠지.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맥락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말을 툭 뺏고 나서 미안,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수평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훨씬 더 큰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에서 과제를 분리하고 상대방한테 용기 정도를 줄 수 있는 거.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정말 잘하는 게 저쪽에 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 저쪽에 있는데. 참나. 그러면 칭찬하는 것도 하면 뭐 좋을까요? 너 너무 정말 잘한다. 그것도 하지 말래요. 칭찬도 하지 말고 혼내지도 말래요. 더럽게 피곤해. 더럽게 피곤한데 일단은 한번 경청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말을. 왜냐면 칭찬하는 것 또한 평가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라. 더럽게 피곤해. 근데 또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어쩌면 참 우리의 어떤 문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한국인 특유의 이 오지랖 문화, 문제 많다. 얼마나 심합니까? 차를 하나 사도 오지랖을 떤다니까, 진짜. 내가 이 차를 하던 저 차를 하던 내 마음이지. 당신이 무슨 돈 부대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내 차 가지고 간섭이야? 이사를 하나 가도 간섭을 한다? 오만 건 다 간섭을 해. 그거 좀 피곤한 건 맞아,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좀 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자, 그러면은 공동체 감각이 필요하다. 오케이. 발음도 잘 안 돼. 공동체 감각을 잘 이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크게 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자기 수용. 그러니까 그게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말라니까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평가를 하지 말라니까. 그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걔 입장에서는 세상에 무엇이 좀 더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전부 다 주관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자, 냅둡시다 그냥. 근데 이 말을 하는 저는 그 오지랖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어느 쪽일 것 같아. 나는 오지랖에 가까울까 아니면 아닌 쪽에 가까울까 한번 맞춰봐요. 나는 말도 못하는 오지랖퍼예요. 나는 말도 못한 나도 만만치 않아. 나도 진짜 남한테 간섭하는 거 더럽게 좋아해.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너무 그게 좀 심해. 나도 저도 좀 되게 좀 심해요. 나 봐봐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잡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얘기해주고 싶어서 뭐 약간 좀 환장한 놈. 성격이 좀 그래 내가. 에휴 참. 돌아갑시다. 자, 자기 수용. 뭐냐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아주 똑똑한 부모부터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아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정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버리게 되면 답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용이에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자기 긍정이랑은 또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시험을, 그러니까 어떤 애가 좋을까? 이게 좋겠다, 그래. 내가 어떤 시험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집 돈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걔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지도 복도 없는 내 인생.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짜증나. 난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잘못 태어난 인생이야. 그래서 내 현실은 60점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점짜리다 라고 믿는 거. 이거는 자기 긍정이에요. 이건 자기 긍정인데 아들러는 이러한 형태의 자기 긍정을 부정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결국은 나한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환경,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원망했잖아요, 지금. 이것만 없으면 나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가짜 인과관계라고. 내가 A이기 때문에 B를 할 수 없다고. 내가 A이기 때문에 B를 할 수 없다고. 내가 A만 아니면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 사람?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기 수용은 뭔데? 이거예요. 나는 그냥 돈이 없는 게 맞아. 나는 공부 못하는 것도 맞지. 나는 그냥 60점짜리 사람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할까? 100점으로 한번 해봐야겠어. 어떻게 해야 100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40점을 채울 수 있을까? 그게 자기 수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 승리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신 승리하지 말라니. 그렇죠. 있는 그대로 모두 받아들여야 돼요. 괜히 내가 이것만 했으면 나는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그건 그냥 정신승리예요. 왜냐면 네가 이거 했으면이라고 하는 그 if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는데 그거 왜 자꾸 말하냐는 거지. 그거 빛나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빛나 생각하면 뭐해?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구분 지은 다음에 안 되는 건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긍정적 포기. 말은 그럴듯해. 내가 변할 수 있는 것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변할 수 없는 부분과 선택할 수 없는 것 구분 지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60점짜리 인간이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볼래? 그걸 먼저 수용해야 돼요, 먼저.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100점짜리가 한번 되어볼래.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 오케이? 정신 승리하지 마라. 그게 되게 중요하죠. 다음 2번. 타자 신뢰. 다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타자 신뢰. 그냥 타자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여러분은 남들을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어린애들은 잘 믿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들을 잘 못 믿게 되죠. 왜 못 믿습니까? 뭐 배신당할까봐, 저놈이 나한테 사기칠까봐, 저놈이 나한테 안 좋은 해코지를 할까봐, 뭐 오만 가지 이유가 다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요. 자, 그러한 이유를 갖다 붙인 그 다음에 만약에 타인을 바라본다면은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수직 관계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저놈이 나한테 사기를 칠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시 그 말하지만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타자 신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사기치면 어떻게 하지 꼬라마기 정말 저거 말하는 뽐새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저거 저 말하는 게 정말 저거 아무래도 내 이용해물러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거 전마하고 노는 거 보니까 정말 저거 약간 좀 꼬름한데 저거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이 그 꼬름 얘기 좀 그만하고 그냥 뭐 냅두라는 거예요. 저놈이 꼬름한 놈일지 좋은 애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만나봐야 아는 거지. 그런데 자꾸 지레짐작으로 저 꼬름한 새끼 저이 나쁜 놈 저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답답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냅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타자 공헌이에요. 여러분 꼬로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꼬로마다 야 내가 썼지만 참 오랜만에 쓰는 말이다. 꼬로마다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꼬로마다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돼? 설명을 잘 못하겠다. 약간 좀 음흉한 사람?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약간 뭐. 자, 다시 돌아가서 타자 공헌. 이거는 뭐냐? 자,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 공동체 감각을 가지는 거예요. 타자 공헌도 아주 간단해요. 난 타인에게 공헌하는 거예요. 전마가 나한테 어떻게 전마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가치를 실감하는 거죠. 내가 타자 공헌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까? 내가 지금 타자 공헌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타자 공헌이에요. 그냥 뭐 어떤 뭐 그런 사람 되게 많지 않나? 뭐 좀 얘기 좀 해주다가 뭐 갑자기 뭐 더 알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내가 되게 많이 봤고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현장에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거는 뭐 다르게 구분 짓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런 거 구분 지을 것 같아요. 나 구분 안 지어요 그거. 그냥 해요 나는. 그냥. 뭐 특별한 이유도 없고 특별한 생각도 없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내가 왜 하고 있지? 현타 좀 온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냥 해요. 왜냐면은, 그냥 이거 하고 있으면 그거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뭐, 나니까 하지, 뭐, 누가 하겠어. 뭐, 이거 하면은 내가 나의 우수함과, 나의 이 이 똑똑함과, 나의 이 지적, 뛰어남이 정말 잘 드러나지 않나요?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이게 그냥 타자 공원이야.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뭐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아예 없느냐? 아니지. 하나는 있어. 하나는 있지. 책을 사세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죠? 그 정도는 또 해줘야지.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정도는 그 정도만 해주면 큰 불만 없어요. 사실 내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책 판매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안 했죠. 하기 싫어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된 건데 그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게 타자 공헌이에요. 자,
내 공헌이 도움이 안 되는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내가 판단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과제예요. 내가 말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의 과제라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든 될 수도 있겠지.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내가 할 게 뭐야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각자는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다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자기화하느냐 문제는 여러분의 과제인 거지 나의 과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좀 더 잘 조정할 수 있게끔 이제 좀 쉽게 그냥 설명해 주는 정도?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공동체 감각을 얻게 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요. 두 번째 뭐라고요? 저놈이 나한테 사기칠까 의심하지 말아요. 사기치다 말든 걔는 그냥 걔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내보다 줘요. 그냥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좋아. 그럼 또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뭐냐? 선 안 넘는 걸 나는 되게 중시해요. 나는 되게 그걸 중시하거든요. 선을 넘지 마라. 나한테. 나한테 선을. 너무 과하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선 넘고 안 넘고의 기준은 뭐냐? 몰라요. 그냥 내가 좀 피곤하게 느껴지면 그 선 넘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 사람한테 메일 보내면 안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나는 메일 보내고 뭐 물어보고 하면요 되게 잘 얘기해주고 특히 그 상대방이 만약에 고딩이면은 학생이면은 저는 아예 뭐 따로 막 책 같은 거 사서 막 보내주기도 해요. 하지만은 이제 선을 과하게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든 걸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는 문제가 있죠. 자기 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스스로 해야 돼요. 자신의 과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약간의 도움인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선 넘으면 나 되게 싫어합니다. 나 선 넘으면 바로 연락 끊어버려요. 자, 마지막은 간단해요. 행복해질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행복해질 용기. 뭘까? 간단합니다. 10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나를 반드시 싫어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냅둬야 돼요.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작은 결함에다가 집착하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자기 수용하고 그걸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아빠가 있다고 한 명 해봅시다. 이 아빠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알아요? 나는 돈 버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돈 버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고 받아들였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은퇴 시점이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고 또 꽤나 많은 옛날 아버지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뭐 하는 사람, 나는 뭐 돈 버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서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큰 의미로 자기를 갖다가 좀 더 존재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이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나, 이런 나, 저런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그 자체로서의 나.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나, 저런 나, 요거 잘하는 나, 뭐 이거 뭐 싫어하는 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붙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하죠. 인간의 최대 불행은 자기를 싫어하는 것.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포기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과정이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말도 하게 되죠.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뭐냐면은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끊임없이 뭐 나무하고 뭐하고 이제 내가 이 아들러가 얘기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 다음에 과거를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정신승리하지 말고 또 뭐 무슨 뭐 미래가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을 희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라?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를 따르게 가면은 이런 말도 나오게 돼요. 인생의 목표 같은 걸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또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냥 에네르 게이아의 관점을 따르게 되면은 그냥 사람은 언제나 완결된 존재. 왜냐면 지금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 간단하네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라고요. 내가 해야 할 것과 네가 해야 할 것 분리하라고요. 과제의 분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제를 분리해요. 남이 뭐 해달라. 아, 모르겠어. 내일 있는 건 나는 그냥 내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인식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수용하고, 또 까먹었다. 뭐라고 했지? 타자 신뢰하고 그 다음에 타자 공헌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너는 훨씬 더 행복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다? 아들러. 오케이. 간단하죠. 그게 아들러라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좋은 말씀이었어요. 뭐 듣기 좋은 말 때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자기계발서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기계발서를 보지 마라 이거죠. 야 이거 보라는 거야 이거. 아들의 책 보면 되지 뭐 하려고. 뭐 칼륨도 좀 비슷하긴 해요. 느낌이 좀 비스무리하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러하고요. 그래서 제가 락강을 좀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 훨씬 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측면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계발서 내용은요 대부분 다 돌려막기식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항상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쉽게 설명해 주겠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것도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심하게 내려가게 되면 그 사기가 돼요. 그 사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요번에 약간 좀 사기를 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뭐 대충 이런 내용이고 그게 다 그 사람들도 이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쓸데없는 개념은 다 잘라내버리고요. 잘라내버린 다음에 그 아들러가 얘기하는 그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와서 그걸 좀 이제 팔 아파 현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르쳐 들면은 그게 자기계발서죠.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 책을 바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아들러의 이야기는 여기서 뭐 이 정도면 그냥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아들러를 하게 됐지? 내가 이걸 왜 이걸 하게 됐지?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왜 하려고 했었지? 아마 그 7년 전인가? 7년 전에 그 제가 오늘 이때까지 설명해 준 거 그거 내가 노트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했을 거야 아마. 노트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내 노트인데 이게 사라졌다가 이거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건데 약간 좀 걸레짝이 돼버린 노트인데 약간 요즘은 노트하기 잘 안 써요. 여기 막 열심히 막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아들러 내가 정리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발견돼가지고 맞아요. 이사다가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오랜만에 또 다시 보니까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이제 열심히 또 쳐가지고 이제 파일로 옮겼죠. 요즘 세상에 누가 노트를 씁니까? 이제는 아이패드를 딱 들고 다니면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죠. 누가 노트 보고 참 쌍팔년도도 아니고 참 좋아. 그러면은 이제 아들랑에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좋아. 끝. 그래서 끝내고